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배당받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식을 100% 편입했을 때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같이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까지 혼합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월배당 ETF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체 투자의 종목과 최근의 성과까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자산군에 대체 투자를 편입하는 것은 필수일까? 자,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대체 투자를 편입했었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대체 투자가 전통적인 자산군이라고 하는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때는 리스크 방어용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것은 이러한 자산군들이 상승해줬을 때 살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산군들, 주식 채권의 자산군이 폭락했을 때 얘네들이 휙 상승해주면 정말 나이스한 리스크 헤지용으로 좋습니다. 다만 나쁜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상당 부분 높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주식 오를 때 재테투자 자산도 같이 오르고 주식 떨어질 때 대체투자 자산도 같이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를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식에 투자한 것과 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포트폴리오에 대체 투자를 편입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투자를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대체 투자 상품의 상관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고 나서 상관관계가 낮다 이러면 편입, 높다 이러면 편입을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 ETF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체 투자의 자산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리츠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리츠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자에게 분배금 또는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 투자를 넣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금덩이랑 이 달러를 보통 포함시키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월배당 ETF에서 편입 가능한 금달러는 없습니다. 물론 편입할 수는 있죠. 다만 월배당을 주지 않는 형태니까 그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츠 상품은 현재 5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상품군은 바로 월배당 ETF에서는 리츠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포함했었을 경우와 그 다음에 금이랑 달러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했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대체 투자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을 투자를 했었을 때 약 5년간의 누적 수익률은 4.99%입니다. 자,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냐면 일단 주식의 50%, 채권의 50%를 편입한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동일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은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서 리츠를 포함시켰다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편입한 리츠는 일단 미국 리츠를 편입을 했습니다. 종목 이름은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H는 환해지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보시면은 주식이 12.75였는데 리츠가 정말 나이스했습니다. 괜찮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0년에는 주식이 23%나 올라줬는데 리츠가 배신을 때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리츠가 아주 나이스하게 올라가 줬죠. 36.45. 자, 이렇게 되면 리츠를 편입한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칭찬을 할 건데 자, 무려 2022년도에는 모든 자산군이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24%나 떨어졌고요. 채권도 9%나 떨어졌고 자, 무려 리츠가 28%나 떨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을 무려 21%나 깎아먹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3.91%의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나서 2023년 5월 기준까지 보면 또 리츠가 배신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피해야 되는데 리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 채권과 미국 리츠를 섞는 것은 어떻게 보면 썩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츠의 비중은 너무 많이 가져갔죠. 33.3%로 동일 비중으로 굴렸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리츠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대체 투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 그 다음에 금이랑 달러를 모두 다 편입했었을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익률은 18.06%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죠? 무려 몇 배나 좋아졌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과 궁합이 잘 맞는 아이들은 금덩이랑 달러가 대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주식은 12.75 올랐는데, 자, 금이 15% 올랐고요. 달러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보시면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금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자, 주식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1.63%. 자, 근데 미국 달러가 9%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고요. 2022년도에는 주식이 배신을 때립니다. 근데 채권도 배신을 때렸고 금도 배신 때렸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어느 정도 해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5월 기준까지도 어찌됐든 간에 달러가 또 오르락 내리락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5월까지는 좀 많이 상승했던 추세였고요. 그래서 결과치를 비교하면 18.06%로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를 떠나서 국내 주식, 국내 채권에는 금덩이랑 달러를 잘 편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의 자산 배분 형태에서는 정말 나이스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각 자산의 비중을 25%씩 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거래하면서 비중을 25%로 각각 나눠서 리밸런싱을 한 결과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랑 이렇게 달러를 섞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과 관련된 부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대5로 섞었을 때 같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자,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36.90%로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자, 여기에다 우리가 리츠를 편입했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리츠 수익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릴 때 리츠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츠나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은 저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낮게 가져가세요. 저는 그냥 리츠를 혼합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비중의 5% 정도까지만 편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미국 리츠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결과치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단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꼴랑 5년도 분석 안 해놓고 나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 많은 자산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었을 경우에 물론 이익을 주는 한 해도 있었지만 이렇게 손실폭이 큰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금 달러를 같이 한번 섞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냥 괜찮은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에 금이랑 달러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배당 쪽 말고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해서 편입한다라는 자산들을 찾을 경우에는 금이랑 달러 정도까지는 같이 혼합해서 운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주식과 채권에 있어서 해외 투자 자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환 해지와 환 노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달러 선물이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뭐 주식이나 혹은 채권의 경우는 환 해지용으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대체 투자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까? 주식 덩어리 하나, 뭐 채권 덩어리 하나, 여기에다가 대체 투자라고 해서 크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주식에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일부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식으로 봅니다. 주식. 그래서 만약에 아까 주식의 90%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5% 정도의 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5%. 그래서 이 대체 투자의 5%는 어디서 빼오냐면 주식에서 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이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의 90% 이렇게 해서 뭐 주식의 85, 그다음에 대체 투자의 5 정도, 그다음에 공격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씩 낮추고요. 대체 투자 비중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대체적으로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깎아서 대체 투자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주식 투자 비중 별도로, 채권 투자 비중 별도로, 대체 투자 기준 별도로 이렇게 섞어서 투자할 것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식 비중에다가 조금 이렇게 떼서 운영하는 편이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25%씩 나눠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들도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백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 확인을 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결과치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리츠의 자산군과 기초자산. 자, 일단은 자산군은 국내 리츠도 있고 해외 리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리츠에는 일반적인 리츠가 하나 있고요. 혼합 리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경우는 일본 리츠 하나와 미국 리츠가 2개가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초자산들은 다음과 같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종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 5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2023년 6월 말 기준이고요. 자, 각각의 분배율 순위와 그 다음에 수익률 순위까지 모두 반영한 종합 순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한 종목을 여기서 가장 높았던 종목을 살펴보면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였고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기초자산은 동일하기는 한데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익률 차이는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배율 수준을 보시게 되면 리츠가 요 수준이 1년 동안 지속된다면 적어도 3% 플러스 알파 정도의 분배율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투자는 일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분배율.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런 ETF들을 어찌됐든 간에 잘 선택해서 성장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저변동성으로 운용되는 그러한 상품군들을 선택할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1위한 종목은 이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츠 이 종목이 1위였고, 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지 조금 고민은 해봤는데, 일본 리츠나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상장된 기간들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분석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 요 종목을 저는 5% 이렇게 5% 이렇게 편입을 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쭉 비교 분석하면서 추적하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예 리츠를 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리츠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섞어 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치들은 하나씩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쭉 구성을 하게 되면 주식, 채권, 리츠까지 모두 다 혼합해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전체 자산 비중의 5%, 채권의 경우는 전체 자산의 45%를, 자, 주식의 경우는 전체 자산의 50%를 해서 전체 비중 100%로 했고요. 자, 종목은 전체 쭉 살펴보니까 전체 8가지의 종목이 일단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테스트 차원에서도 편입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 연금저축에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현재 소액으로 편입을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결과치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해당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가격 변동과 그 다음에 분배율이 어느 정도까지 지급됐는지 각각의 내용들까지도 향후 우리 영상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여러분들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